그때까지가 말하자면 현상 변경을 시켰어요.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무기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독일이 만들어 놓은 문제를 개입을 해서 예. 완전히 제압을 했고 그걸 이제 국제정치적으로는 현상 변경 정책입니다. 예,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은 전쟁에 대해서 승리를 하거나. 그러니까 change of status quo. 그렇죠. 네. 현상의 근본적 변화. 근본이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라틴어로 status quo ante. 네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원래 네. 들어서 그 추적 변경과 관련해서 네. 핵 때문에 소련을 손을 보고 싶어도 못 봤어요. 그렇게 해서 70년 동안에 방어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루만 닥터린도 사실은 봉쇄 정책이라고 예. 하는 게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고. 컨테인먼트. 컨테인먼트. 예, 예. 그 컨테인먼트부터 시작해서. 예. 그리고 중국과 소련이 싸우고 있으니까 중국을 빼서 미국 편으로 붙였죠. 소위 1972년부터. 말하자면은 예.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의 그 네. 국제 공산주의의 그 힘을 약화를 시키고 예. 그래서 중국을 개방을 해줬고 예. 그 다음에 오바마까지도 피보트 에이시아, 네. 아시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중국하고 전쟁하자는 이야기는 선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말로만 립서비스로만 립서비스만 하고 아시아가 중요하다지. 중요하다지. 미중 전쟁 얘기는 오바마는 택도 없는 얘기지. 거기에 용어도 예. 밸런싱이냐 리밸런싱이냐. 예, 예. 즉 안정돼 있으면은 협력해서 밸런싱하고 예, 예. 그 다음에 조금 변동이 있어도 리밸런싱 다시 예, 예. 조정하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스테이터스 코어였습니다. 현상 그렇죠. 유지예요. 큰 구조는 유지를 하고 필요할 때 정책 조정하고 협상하고 조금 말하자면 그 수단을 쓰고 하는 예, 예. 건데 지금 원래 벌어진 일은 예, 예. 미국의 대외 정책의 기조가 예. 스테이터스 코어 안트 현상 변경으로 갔고 예, 예. 그러면은 세상이 앞으로 굉장히 크게 요동칠 겁니다. 예, 예. 그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부언을 하려고 사실은 세네타처에서 한 번도 그걸 제가 말씀 안 드렸거든. 예, 예. 그 피벗 오브 아시아. 예, 예. 그러니까 오바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트럼프의 미중 전쟁도 별거 아니다. 그거 오바마 때부터 피벗 오브 아시아라고. 그러니까 아시아의 피보트가 이게 기둥 아니에요? 그렇죠. 기둥 그러니까 우리 보려면 대들보 같은 대들보. 대들보가 피벗이죠. 그러니까 아시아를 대들보로 삼는 그런 정책으로 해서 중국과 좀 힘겨루게 하려 그러고 뭐 이런 정책을 발표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조 교수님 하듯이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그냥 입에 발린 소리였고 소리고, 예. 실제로는 중국과의 파트너십, 예. 중국을 G2로 인정하고 중국이 이런 식으로 다 아래서부터 지정학적 도발해서 갉아먹고 지재권 빼돌리고 내부적으로는 인권 탄압하고 이걸 다 용인하는 방식이었다고요. 실제로. 용인할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첫째가 예, 예. 중국을 만약에 오바마가 손을 보게 되면은 미국의 인프레를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 페어로 비교를 합시다. 예, 예. 근데 트럼프는 중국의 가치는 끝났다. 끝났다고 보는 즉, 거예요. 이건. 그냥 n분의 1. n분의 1이다. 네. 즉 시간을 두고 중국하고 아시아의 경제적인 손익 계산을 해보면은 예, 예. 공급선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그 공급선을 바꾸게 된 중요한 결정은 중국이 도발을 했어요. 예, 그렇게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예. 지정학적인 이 팽창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지정학적 팽창이 중국이 하는데 저것도 적절히 그냥 협상하고 하면은 관리 가능하다고 봤는데 트럼프는 no. 그게 이러다가는 전체가 지금 거의 동아시아가 자기들이 중화 제국의 영광이 뭡니까? 조공체제 갖는 거 아니에요. 네네. 다 그냥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면서 황제 체제의 위용을 갖는 거예요. 네. 우리 사드 때 봤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주권 무시하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북한 핵 그냥 우리가 억제하고 네. 그냥 놔둬도 괜찮을 거다. 그랬는데 ICBM이 미국으로 날라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초기 수폭 수준의 핵 무장이 됐고 예, 예. 그 다음에 뭐 생화학 무기는 말할 것도 없고 예. 저거를 용인을 했다가는 완전히 중국이 어마어마한
예, 말하자면은 세계 정치에 소위 말하자면은 공갈 소재를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렇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중국의 지정학적 도발을 위한 그거에 봉사하는 특수행동부대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특수무력으로. 그러니까 사실 오바마 때는 예. 과연 그럴까? 예, 그걸 내버려 뒀던 거예요. 내버려뒀던 거죠. 예, 그 방치했던 그리고 거라고. 이제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게 예, 예. 전략적 방치였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미중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게 아까 이제 2018년에 전반기에 문재인이 정말 행복하게 개꿈 계속 꿨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018년 트렌드로 보면 두 번째 트렌드가 뭐였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미중 전쟁이 시작이 되고 미국이 각성하고 미중 전쟁 시작되고 그리고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동안 지배해왔던 네. 소련을 주적으로 삼는 소련 러시아를 주적으로 삼는 미국의 전략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그렇죠. 중국을 주적으로 삼는 네, 그렇죠. 그러한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중국을 길들이게 하는 방식, 중국과 물리적 전쟁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세계 시장이 중국이 세계 시장 속에서 사니까 그렇죠. 이 세계 시장의 로직을 이용을 해서 그 힘을 이용해서 중국을 길들이겠다. 그렇죠. 이걸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하나 그거 해야 될 게 아직도 뭐 저기 러시아하고 예, 예. 미국하고는 적 관계가 적 소위 대결 네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정책도 있고 각자의 움직임도 있고 하고 한데 사실은 적대적 중립입니다. 겉으로는 네네. 막 싸우고 뭐 네, 이러고 네. 하고 하는데 사실 내밀한 관계를 보면은 파워도 즉 무기 체계도 그러니까 국제 정치적 군사 안보의 측면에서도 이제 적절한 수준의 도발과 적절한 수준의 용인 있고 예, 그다음에 타협. 예. 타협 예, 예. 그다음에 네. 에너지 문제 지금 네. 푸틴의 생명줄은 유럽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예, 예. 에너지 가격은 적정한 시기에 중국이 완전히 순치되어서 새로운 체제로 서방에 합류하기 전까지 푸틴의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상당한 부분 미국이 보장을 해줄 겁니다. 예, 예, 예. 푸틴은 무기나 이런 것보다는 국제 에너지 가격을 미국하고 잘 협의해서 적절한 국부를 확보하면은 절대 주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죠. 그 이제 에너지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2018년에 세 번째 트렌드가 이게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에너지 패권과 글로벌 리더십 강화. 그렇죠. 미국의 라는 예. 그런 이제 트렌드가 좀 있어요. 이거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뭐 이제 미국으로서는 지금 이제 만 5년 됐죠. 그 셰일가스가 본격화된 게. 본격화되고 상용화되고 이것이 예, 예. 굉장히 거대한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네. 전 세계를 한 200년 동안 세일 가스와 세일 오일 네네. 자체가 그리고 크루드 오일 미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 하더라도 한 200년은 예, 예. 저기 세계 전체의 기축 에너지를 미국이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장이 생겼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말하자면은 자기한테 가지고 있었던 예, 예, 예. 에너지 패권이죠. 에너지 패권이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 안에 있어. 예, 침몰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침몰 그러니까 말하자면 금융, 뭐 지식, 정보, IT, 엔터테인먼트, 문화, 뭐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에너지, 그다음에 네. 식량까지. 그게 옛날에 왜 우리 네, 2차 세계대전 침몰시킬 수가 없는 끝나고 난 뒤에 미국을 불침의 항모라고 이야기를 네.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예, 인빈서블 인빈서블 캐리어. 예. 근데 예, 사실은 그렇게 또 되죠. 그런 또 항공모함 이름도 있었고. 네. 근데 정말 한 20년 전까지는 20년쯤 중국이 막 부상하면서 이거 중국한테 우리가 추격당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제압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뭐 폴케네키다, 크루마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했는데 네. 자기 몸 안에 네, 네. 도저히 어떤 국가도 미국을 제압할 수 없는 중요한 자원, 에너지를 예, 예. 갖고 그 에너지를 세계를 전체 공급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에너지 그 양이 보통이 수입을 아니니까. 할 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수입을 안 하고 미국이
자기 몸에 있는 에너지를 써가면서 예. 그 다음에 20세기 후반의 미국의 국제 말하자면은 세계 경찰 중에 하나가 에너지 이 수급 관계를 누가 이렇게 교란시키느냐 그걸 정리하는데 상당한 힘을 썼거든요. 그것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꼼짝을 거죠. 못했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호르무즈 호르무즈 해협, 며칠 전에 그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겠다고 개소리했었잖아요. 네. 근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그 에너지의 양이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3분의 1쯤 돼요. 그렇죠. 그게. 네. 그러니까 그게 미국의 에너지 수입국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죠. 그게 봉쇄된다. 그거 호르무즈 해협의 몇백 킬로 한 1000킬로 정도의 해안이 이란 해안이잖아요. 이쪽은 이제 사우디아라비랑 아라비아, UAE, 오만으로 이어지는 해안이고 네. 이쪽은 이란 쪽 이란하고 아프가니스탄이 그 해안을 아프가니스탄 랜드럭트고 이란 쪽 해안이라고 이게 그러면은 이란에서 그럼 이게 뭐 그 바게트빵처럼 생겨갖고 이쪽에서 쳐버리면 그 해협 봉쇄되는 거죠. 그렇죠. 봉쇄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이 오펙이나 산유국들 이란 쪽 눈치를 미국이 항상 볼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걔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러시아나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그런데 이 상태가 종언이 돼 버렸잖아. 그렇죠. 너 막아봐 임마 막아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워낙 우리가 별로 그렇게 우리 지금 경제학하는 사람, 무역하는 사람들, 정치, 국제정치하는 사람들도 별로 그렇게 주목을 못하고 안 하고 있는 게 예. 트럼프가 나는 트럼프 연설의 아주 핵심 요소는 9월 25일 날. 9월 25일 날. 저기 그 마지막에 있는 예. 미국은 셰일 혁명을 했다. 예. 우리 미국과 함께 미국은 세계의 번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 세계의 번영을 지원. 그 연설에서 오펙을 사정없이 패버렸잖아요. 바로 너희 강도지라는 나라냐. 그러니까 서로는 예. 모두는 북한이었습니다. 알라핌, 예. 김정은 알라핌 그래서 막 박수도 받고 뭐. 예.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저 미국 미국의 저기 약간 이제 진보주당 언론들 뭐 우리나라 여러 가지 조선일보까지 예. 그냥 뭐 그것만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트럼프를 기상천외한 트럼프를 조롱하게 바빴는데 그 뒤에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북핵 문제는 미스터 김 you have 뭐야 그러니까 저 김정은이 할 일이 많을 거다. 예. 그 이야기를 딱 맺고 바로 들어가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예. 중국 들어갔다가 제1장 오펙까지는 중국 예. 주권 침해, 예. 공정 아니 예. 그러니까 저 주권 존중, 예. 포회적 주권 주권 체제, 그다음에 공정 무역 예. 딱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건 침략이야. 딱 규정하고. 예. 그럼 두 번째 세상에 오펙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오펙을 우리가 군사적으로 보호를까지 우리 돈 들여서 다 보호를 해줬는데 오펙은 석유값만 올리는 게 아니라 세계를 분열시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분쟁의 예. 원인이 씨앗이 된 겁니다. 그게 거기에 중국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국제 테러 조직, 거기 네. 테러 집단, 네, 집단. 네, 그 산유국계 그 이른바 왕이라든지 지도층이 그 종교 지도자들, 이슬람 지도 이 사람들이 보험을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뒤에 뒷돈을 짓는다고. 그렇죠. 얘는 피에로 때부터 그랬어.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오케이인데 네. 그 뒤에 다시 러시아하고 중국이 버텼었잖아요. 그렇죠. 북한도 특히 들어가고. 요새는 특히 중국, 네. 북한 이게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그 오펙을 쥐어팬 거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펙을 미국이 네, 예. 후견해서 만들어 주고서 세계를 안정화시키려고 그랬는데 예. 처음에는 소련. 그래 들어가서 이란이 사실 호메니가 신정 국가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예. 그 문제가 하나 생겼고 그 다음에 이라크가 이게 사실은 이라크가 미국에 말하자면은 뭐 에이전트였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예. 미국이 지원해서 후세인이 집권을 했는데 이게 그냥 국내적으로 종교적인 그 내부의 시아 순위 문제부터 그런 걸 이유로 해서 독재를 하기 시작을 하고 석유를 가지고 예. 패를 가지고 잡아 흔드니까 예.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문제가 이제 저게 테러 원상되게 테러 원상이 있다고 들어갔다고 판단하니까 쳐버린 거죠. 쳐버린 거. 그다음에 사우디도 이게 지원을 했는데 사우디도 예.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은. 네, 이 네. 지금 가스큐지 지금 여러 가지 현안도 있듯이. 그렇게 네, 해서 오펙이 이게 이것만 했으면 되는데 파나마 베네수엘라까지 또 가세를 하잖아요. 네, 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차베스. 이게 차베스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오펙이 세상을 교란시키고 그다음에 시진핑은 이것 때문에 이란에 혹은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에 이런 데다 그리고 입질하죠. 중동 석유를 네. 입질하기 위해서 사실 1대1로 네. 해야 하는 부분은 뭐 아프리카 자원 뭐 하지만은 제일 핵심적인 거는 남서군도의 비행장하고 네. 그다음에 1대1로의 스리랑카, 스리랑카, 파키스탄, 지부티까지 예, 다 예, 그건 예, 다 예. 기본적으로 석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펙을, 뭐냐면 오펙의 그런 그 갑질, 갑질. 예. 그 다음에 부패한 산유국의 그게 뭐 세속 형태든 왕족 형태든 이슬람 지도자 형태든 간에 부패한 산유국의 리더십을 거기에 편승하고 그걸 악용을 해서 이 글로벌 질서를 흔들겠다. 그러니까 라는 게 이제 그거가 한 축이고 다른 한 축이 그걸 위한 핵과 미사일로 무장된 특수부대로서 북한을 부추겨주겠다. 부추겨주겠다. 그 두 개가 중국의 지정학적 도발의 양쪽 기둥이었어요. 기둥이었죠. 예, 근데 북한은 급해. 예, 근데 이제 그게 아까 이제 우리 지금 이 이슈로 보면 뭐냐면은 미국이 에너지 패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네. 이쪽 기둥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쪽 기둥이 허물어지니까 중국 손보면서 북한 손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중국이 뻔히 알죠. 두 개 기둥 맞물려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전 세계가 미국까지 포함된 전 세계가 소위 중동 석유에 다 의존돼 있으면은 예, 예. 매수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하자면은 내가 이런 말 하면 돈질하기 쉬운 예, 예. 국가들입니다. 왕정국가 혹은 신정국가 예, 예. 혹은 독재국가 뭐 예. 이렇게 해서 중국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국가들이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돈질하고 그 다음에 해협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통제하는 남사군도의 비행장을 지으면은 자국의 경제적인 경로, 에너지 통로, 그 다음에 이 동아시아 지역의 동남아까지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 예. 다 유지된다고 하는 망상이죠. 근데 그리고 그게 뭐 망상이라기보다는 그때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보다 입체적으로 명민하게 혹은 예. 좀 머리 좋게 보지를 못했어요. 기억이 못했으니까. 자, 그래서 2018년에 5대 트렌드. 그래서 첫 번째가 문재인의 분홍빛 꿈. 그게 이제 전반기를 지배를 했고요, 한반도에. 두 번째가 이제 미중 전쟁과 전후 체제 70년의 종식. 네. 이 두 번째 트렌드고. 그다음에 세 번째 트렌드가 미국의 에너지 패권과 글로벌 리더십의 강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트렌드. 네 번째가 이게 참 네. 아이러니한 건데. 예. 우리가 북핵 문제 때문에 지금 건 사반세기를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냥 막 우리 남북한 관계고 뭐 다자 관계고 이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정작 북한이 핵을 가지게 핵 무장이 되고 미사일 세계를 다 위협할 수 있는 핵 미사일 무장이 되고 난 뒤에 한반도가 남북 관계나 혹은 뭐 중국 일본 관계가 아니라 세계 정치, 세계 지정학과 지리 전략적 중심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계 정치 센터가 지금 한반도입니다. 글로벌 체제 중심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체제, 글로벌 폴리틱스, 세계 정치의 예. 세계 군사 정치에 군사 정치에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군사뿐만 아니라 체제까지 포함되고 예. 블록. 예. 이게 지금 이제 이쪽에 군사 정치. 군사 정치. 예.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정학적 변경 여부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남쪽, 북쪽 이게 남쪽이 우리가 뭐 반미만 하면 된다, 친중하면은 이익이 있을 것이다, 야 반미하면 우리 죽어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 우리의 의사나 우리 능력하고 관계없이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세계 정치를 예. 한반도 발로, 한반도의 문제로 해서 세계 정치가 변경되는 시점이에요, 여기가.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과 포인트예요. 혹은 결론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의미가 예. 옛날 영국과 러시아가 경쟁하면서
30년 전의 의미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 이제 지금 이제 조 교수님 하신 말씀 제가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우리가 러일 전쟁 1905년 네, 1905년. 러일 전쟁 때까지 그 전에 한 2, 30년은 예. 2, 30년 동안 극동에 있어서 예, 예.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영국과 러시아의 예. 경쟁 관계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러일 전쟁에 뒷배 봐준 게 영국하고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일본 뒷배 봐준 게. 예, 예. 그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러일 전쟁에 의해서 한반도 운명이 결정돼 버리죠. 그렇죠. 그때 이제 러시아의 이 동진 정책이 네. 이제 파산하는 사건이거든요. 러일 전쟁에서 이제 그렇죠. 러시아의 패배는 파산하면서 영국과 미국이 일본에게 말하자면 이제 새끼 제국주의로서 대리권을 주죠. 일본을 그래서 이쪽에 관할권을 이게 주죠. 관할권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돼 버리죠. 여기가 다 이제 지식층이나 지도층이 썩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지금 네 번째 우리 트렌드 2018년의 트렌드는 결국은 그 이제 저거라는 얘기잖아요. 한반도의 지정학적 의미가 이제 절대적인 중요성을 급상승했다는 급상승한 거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북한 해방 프로젝트가 네. 전 세계의 지정학적 질서, 세계 질서를 규정하는 뇌관이 된 거예요. 내관이자 말하자면은 열쇠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기 뭐 우리 이야기를 하면 이제 표층으로 보면 아마 뭐 비핵화다 막 떠들잖아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그냥 비핵화 뭐 떠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마치 저기 한 몇 년 전까지는 그냥 뭐 협상하면 돼. 외교적인 디플로매틱 프로세스로 그냥 협상만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예. 지금 현 상태 김정은이가 작년에 올 초에 말하자면은 트럼프 대통령 만나자라고 자기 비핵화하겠다라고 하는 노선을 그러니까 선전을 말하자면 그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구애를 한 겁니다 사실은. 예. 근데 이게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한반도 운전자론으로 했다 뭐 이런데 아닙니다. 예. 이 비핵화의 이슈는 결국은 절대 북한 해방을 비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죠. 네. 이거는 네, 맞습니다. 누구보다도 평양이 잘 알고 있고 미국이 잘 알고. 미국이 잘 알고 있고 겉으로 표현 안 해서 그렇지. 단 시진핑은 반대할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비핵화가 연방으로 갈 수 있는 저기 적당한 비핵화. 적당한 비핵화. 타협적 비핵화. 얼마 전에 통일부에서 그랬잖아요. 50% 비핵화가 되면은 네. 평화 체제를 만들어 주겠다. 그거는 망상입니다. 그게 이제 개발질이에요. 이제 문재인의 개발질인데. 나중에 이제 예. 그 50% 비핵화면은 평화 체제.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무슨 아니 미국이 70년짜리 전후 체제를 뒤바꾼 사건이 일어났는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첫째 예. 비핵화는 이게 안받은 지역적 의미가 이 예. 비핵화라고 하는 용어로 벌써 25년 동안 우리가 예. 하도 익숙해 와졌기 때문에 그냥 또 질질 끌려가는 게 있지 아니면 뭐 해결되겠지.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이 비핵화는 북한 체제의 종식과 북한 해방이 아니면 해방으로 결국은 결론이 나고 그것도 그냥 비핵화하면 바로 그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 두 번째가 말씀하세요. 예. 두 번째가 하나 더 한 게 이게 이 대한민국의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이 변동이 예. 우리가 무슨 관리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구조적으로 이건 필연적으로 이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고 이 전개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사실은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어쩌면 이 북한 문제를 놓고 미국에 항복하는 메뉴로 내놓을 수 있을 겁니다. 이미 메뉴 내놓은 것 같은데. 그건 뭐 우리가 그 문제가 알 수 없는 뭐냐면 메뉴를 미국이 이걸 메뉴로 아예 접수를 안 할 거예요. 안 하죠. 네가 항복하거나 말거나 그래 너 북한에서 급변 사태 일어날 때 한번 개입해봐. 너 아작나니까 너 이렇게 거의 미국 태도 그럴 거고 그렇죠. 원래 미국이 무서운 나라예요. 무섭죠. 이게 왜 무섭냐면 의도가 불순해서 무서운 게 아니라 머리도 있고
자기 힘도 뒤에 빵빵한 거인인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보고 있고 그 노하우가 있어. 왜냐면 이 노하우는 얘들은 기본적으로 로마 때부터의 노하우가 축적돼서 온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유럽을 통해서 네. 영국의 노하우, 로마의 노하우 이게 다 갖고 있는 애들이라서 그러니까 가만히 이거 패 흔들면서 패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얘들 말로 컨틴전스라 그러잖아. 그렇죠. 예. 컨틴전스 경우의 수를 다 5만 가지를 다 보고 있다가 상황에 맞춰서 그냥 툭툭툭 가는 거예요. 근데 네. 가다가 이게 내 페이스에 걸렸다 그러면은 네. 자기 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힘을 누구보다 잘 알아. 그래서 양보를 안 해.